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능의학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의학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액, 침을 통해서 부신 기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음식 알러지를 확인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대사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유기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서 모발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발 중금속 검사를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 메일 폭스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모든 불행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 16년 전 만성적인 수은 중독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거의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순간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였고 건강을 찾기 위해 무척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것이 불행의 선물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동안 왜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일 폭스 박사는 1967년부터 1983년까지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는 아말감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점점 치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에는 어지러움과 피로, 일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굳어지는 다발성 경화증 같은 증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증상으로 호소했던 게 눈이 잘 안 보이고 통증, 손이 떨리고 진전, 걸음걸이 이상, 경미한 발열, 극심한 체중 감소,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 등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진단 없이 당신은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는 말을 듣고 내 스스로가 뭔가 자기는 병이 있는데 결국은 현대의학에서 발견을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의학 논문과 서적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수은 중독과 유사한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한 즉시 그분은 병원으로 가서 모발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으로 확인했더니 정말 수은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수은 중독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1년 동안 수은 중독 치료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수은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몸도 정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중금속 제거와 영양 보충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중금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중금속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메일 폭스 박사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메일 폭스 박사가 했던 이 모발 검사, 왜 혈액 검사를 통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통해서 했을까? 머리카락하고 혈액 소변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혈액 소변 검사에 비해서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로 미네랄과 중금속이 훨씬 더 머리카락에 많이 축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어떤 비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은 수은, 납, 알루미늄, 카드뮴, 비소, 베리륨, 니켈, 안티몬, 탈륨 같은 9가지를 기본적으로 검사하고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17가지를 체크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중금속으로서 은, 바륨, 비스무스, 게륨, 리튬, 박근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머리카락 조금 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중금속과 미네랄의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발 중금속 검사라고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잦은 감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 외 아토피, 알러지, 자폐아,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유산이라든지 불임, 그리고 임신 계획이
경우에 이제 이 중금속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 같은 경우는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주로 탈모라든지 성기능 장애, 피부가 거친다든지 심혈관 질환, 노화 방지 목적으로서 중금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금속은 우리 몸의 그 호흡이라든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한 번 들어오면은 이거는 금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은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인데 우리 몸에서 대사하지 않고 축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등입니다. 유입 통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흡입, 섭취, 음식과 더불어 아니면은 피부 등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데 황사 같을 때 우리가 왜 나가지 말냐 하면 바로 이 중금속, 먼지와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중금속은 재빨리 조직이라든지 세포 내 침착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 독성 작용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 유전자 변이, 활성산소 생성, 그리고 조직에 손상을 줘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을 유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치매고 암이고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중금속은 우리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 내가 환경적이라든지 좀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중금속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은입니다. 사실 주로 만성적인 노출, 급성 노출 환경이라든지 오염된 음식, 그리고 치과용 아말감이라든지 어패류, 왕고등어, 연어 이런 데 있고요. 예방접종으로도 옛날에는 홍역주사 같은 게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치매리산 물질을 빼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요새는 거의 아말감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는 역시 어패류입니다. 왜? 바다가 이제 지금 현재 물이 속에 있는 그 큰 물들, 고기들 있잖아요. 고등어 중에서 왕 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어라든지 참치같이 큰 거는 먹이사슬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수은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냐 하면은 뇌, 그리고 세포막, 신장, 말초, 중추신경에 이제 주로 축적이 되고요. 한번 이제 조직 내로 침투가 되면은 신경세포나 세포막 구조에 변화를 주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중추세포를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실조, 지각, 청각장애 등의 지각장애, 손떨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심한 경우에는 근육통, 관절통, 뇌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혈관을 파괴시켜서 부종, 미세 떨림, 음식물을 씹거나 글씨를 쓰는데도 장애를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로할 때 이 눈떨림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라 이런 수은 중독 때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정도 필요하면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재료는 가장 대표적인 게 DMSA입니다. 근데 DMSA는 이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복용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이제 글루타치온, 비타민C, 아연, MSM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입니다. 옛날에는 납 중독이 참 많았어요. 납 연료 페인트라든지 공기로 운반되는 분자라든지 아니면 장난감부터 해갖고 금속 페인트 칠이라는 이런 데 굉장히 많고요.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은 뼈, 뇌, 심장, 신장, 간, 신경계, 췌장 등에 이제 주로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건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가 뼈에 축적이 되고요. 그로 인해 칼슘 밸런스가 깨지고 뼈의 칼슘 성분이 용해가 되어서 혈액 중에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혈액과 신경계에 이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간에서 포르피린 합성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시토크롬 생산을 중단시켜서 만성 빈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은 뼈가 약해지고 빈혈에 이제 생길 수 있고 치료는 EDTA라는 이제 주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DTA가 주사제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주사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리빈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은 이런 납이 1번이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수은이 또 하나 이 회 문화로 인해서 생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수은 중독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 뭐냐면은 알루미늄 약물도 있지만 알루미늄 호일, 캔 음료, 그리고 조리, 주방에 쓰는 조리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하나 벗겨지게 되면은 거기에 알루미늄 물질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주로 뼈, 신장, 뇌 위에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 이제 높게 되면은요, 칼슘 대사,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뼈 형성능에 이상을 줘서 뼈를 약하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에 많이 침착이 돼서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는 EDTA라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있고요. 그다음 비타민C,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6, 글루타치온 주사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중금속이 존재한다는 거. 실제 이제 보고된 것만 해도 60만 개 이상이라고 할 만큼 중금속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호흡할 때 음식물, 피부 이런 걸로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첫 번째는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을 피하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황사 때 활동을 줄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중금속 배출을 도와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C, 아연, 셀레늄, MSM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이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처럼 간에 손상을 주고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금속이 너무 높아요. 그럼 어차피 이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사가 됐든 경구를 됐든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 치료법을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합니다. 즉 약물을 투과하여 우리 몸에 존재하는 증금속과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치료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EDTA가 있고 그 다음에 DMSA. EDTA는 주사제고 DMSA는 경구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 주사인데 글루타치온 주사는 DDTA나 DSM보다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도움이 되는 비타민으로는 아연, 셀레늄, 비타민C, MSM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EDTA 킬레이션. EDTA 킬레이션은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1948년도 미국 전지 공장에서 일하는 납중독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을 이제 치료할 때 처음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1952년 EDTA 킬레이션 치료하고 환자들이 동맥경화증이 좋아졌다는 이제 그 보고도 내서 혈관 청소로도 일부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금속, 납, 알루미늄 이런 데 효과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 리오단 클리닉 갔을 때 이제 치료받았던 환자가 킬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킬레이션은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주입 시 혹시 통증하고 부종, 피부 발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에서 오심과 두통, 그리고 이 킬레이션 중금속을 빼다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혈압 감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필요한 경우는 혈압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또 저혈당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조심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라니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500명 중에 1명 같은 경우는 불명열이라고 해갖고 원인 모르게 열이 하루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소실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제 밤중에 하지경련이 2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균형이 이상이 오면서 생기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설사와 빈뇨를 하는데 이건 역시 하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기를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EDTA하고 이제 DMSA 를 쓰는데 DMSA는 경구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근데 국내에 약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EDTA만 하는데 수은 중독인 같은 경우는 DDTA가 효과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DMSA만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EDTA가 납, 알루미늄, 카드뮴에 다 효과가 좋고 비소 같은 경우는 EDT가 효과가 없고 DMSA가 좋고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그 좋고 안 좋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중금속에 노출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높은 경우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치료했던 몇 명의 환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는 말이 어두나고요. 걸음걸이가 둔했어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이 의심됐지만 환자는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병력상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치료 중이었고요.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수은과 알루미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EDTA하고 DMSA를 이제 치료를 했죠. DMSA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했고 먹고 있고 EDTA는 저희 병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요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이제 그 치료 전에 이제 그 중금속 수은이 2.818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10.81로 정상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치료 후에 보니까 수은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알루미늄은 정상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은이 높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치료를 했던 분으로서 증상은 중금속이 떨어지는 만큼 증상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환자도 발음거리도 좋고 정신력도 좋아졌다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35세 여자 환자인데요. 7년 동안 만성 피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은 불임 검사상 정상이지만은 임신이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검사 그리고 중금속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D가 부족했고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중금속 검사에는 수은이 좀 높게 났고 알루미늄은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 외에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레늄 이런 것들이 각각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 주사를 일주일에 1회씩 이제 투여했고요. 그 다음에 켈레이션, 그 DMSA를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사서 이제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구로서 비타민 C, 2g, 비타민 D, 호포비타민이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을 줬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이렇게 해서 줬더니 환자는 피로도도 많이 호전됐고요. 먹은 지 3개월 만에 환자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료를 중지하고 환자는 애를 낳고 건강하게 이제 그 애를 낳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금속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많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그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중금속을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